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7월, 8월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휴가지로 떠날 예정인데요. 그렇지만 이런 휴가철에 아찔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에서 떨어지는 물건 때문인데요. 특히 화물차의 적재물 떨어지게 된다면 인명사고까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운전하실 때는 이렇게 앞차에서 혹시 떨어지는 물건이 있지 않는지 잘 살피시면서 운전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적재물이 낙하했다. 이때 사고가 났을 때는 무조건 물건을 떨어뜨린 적재 차량의 과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묶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적재물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사고는 적재 차량의 과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하지 못한 차량이 전방 주시를 태만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일부 과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이 기본적으로 100% 과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 피하지 못한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태만했거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는 직접적으로 낙하물과 충돌하는 사고도 있지만 낙하물을 피하려고 하다가 생기는 비접촉 사고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낙하물을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꺾다가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단 낙하물을 싣고 가던 차가 떨어뜨린 것은 12대 중과실로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지만 뒤에 있는 차량에서도 일부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 안전거리까지 잘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도로 관리를 잘 하지 못했을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도로에 낙하된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방치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낙하물을 방치하고 있었던 관리 주체의 책임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 또는 국가나 지방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따라서 누가 관리하느냐, 관리 주체에 따르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는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낙하물 신고 포상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적재물이 떨어질 때 이 장면을 포착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제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는 차량 번호가 식별 가능할 때 제보할 수 있고요. 제보하실 때는 1588-2504 한국도로공사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제보하게 되면 도로공사 소속의 안전순찰차나 군안차가 출동해서 떨어져 있는 낙하물을 치워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빠르게 제보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 등록번호를 식별한다면 적재한 차량, 그러니까 잘못 실어서 적재물이 낙하한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되고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신고하신 분들에게는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포상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트럭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에서도 운전 중에 잘못 실은 화물이 떨어지게 된다면 전적으로 잘못 실은 운전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덮개를 씌우거나 묶고 고정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보면 차량에 열쇠 모양이나 인형을 부착하고 주행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형이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차에 인형이나 마스코트를 부착하는 것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전운행에 심각한 장애나 방해가 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부착물로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하기 때문에 가급적 인형이나 각종 물건들을 부착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제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불법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인형이라 하더라도 번호판을 가리게 된다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요. 또는 브레이크 등이나 등화장치 이런 것들을 가렸을 때도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불법 부착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인형들을 잘 고정해서 부착했다 하더라도 혹시 떨어졌을 때는 도로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번호판이나 등화장치를 잘 피해서
확실하게 묶였는지 확실하게 고정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형이나 물건을 부착하는 것은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부착물은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뒷좌석에 안고 타는 경우가 있는데요.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안고 타는 사람,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다면 반드시 카시트에 태워 주셔야 되고요. 만약 안아서 태우겠다 이런 행동은 바로 단속 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인과 다릅니다. 체격도 작고 근육의 양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성인보다 다칠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는 전용 보호장구 카시트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이들에게는 성인용 안전벨트가 오히려 배나 목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난다면 오히려 더 큰 장기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점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살까지는 반드시 카시트에 아이를 태우셔야 되고요.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고 아이를 태웠다. 이때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또 고속도로에서 어떤 사람들은 제한 속도, 최저 속도도 있다 하는 것들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내가 안전운전하겠다, 방어운전하겠다 이래서 정말 저속으로 달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안 됩니다. 보통 초보 운전자들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고속도로 주행에는 속도 제한이 과속도 있지만 저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속도로에는 최고 속도, 최저 속도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빨리 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너무나 느리게 달리는 차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통행 흐름에 방해를 주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면 저속 차량 때문에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최저 속도 제한 50km까지니까요. 만약에 최저 속도 제한을 어겼다. 이때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단속 카메라에서는 최고 속도 제한만 단속이 되고요. 최저 속도 제한은 단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속도 위반은 경찰에 의해서 직접 단속 당했을 때만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1차선에서 계속 안전운전 한다고 정속 주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차선은 추월 차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선에서는 추월하실 때만 사용하시고요. 만약 내가 정속 주행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행 차선으로 복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월할 때는 추월 차선, 추월이 완료되었다. 이때는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만약 1차선, 추월 차선을 정속으로 주행하게 된다면 교통정체 정말 심각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정속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제한 속도 지키면서 정말 안전운전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추월 차선은 말 그대로 추월할 때만 사용하는 차선입니다. 이제 7월, 8월부터는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휴가지로 떠나실 텐데요. 혹시 적재물이 떨어지는 차가 있다. 이때는 신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 외부에 부착물,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웬만하면 제거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이들은 6세 미만 반드시 카시트 필수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고속도로에서 최저 속도 제한도 있고요. 추월 차선에서는 추월할 때만 여기에서 정속 주행한다면 단속되어서 과태료,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